이번 문제는요,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2020년 11월 35번 문제 되겠고요. 우리 바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요거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겠죠. 대신 중요한 건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그냥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연결을 시키면서 글의 흐름이 잘 연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반음 효과인데요. 반음 효과는 현상이래요. 반음 효과? 어떤 현상일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묶으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보시면 이렇게 한번 끊어볼게요. 어떤 현상이냐? 누군가가, 여러분 여기서 누군가는요, 나를 넣어보세요. 알았죠? 내가 일단 그 지문 속에 들어가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누군가를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읽어요. 또는 내가 들어요. 근데 무언가인데 어떤 거? 매우 일반적인 무언가를 내가 읽거나 보는 현상을 우리는 반음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요. 자, 우리 또 믿는 겁니다. 뭐를 믿냐면 요걸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난 다음이 끝이 아니라 보고 난 다음에 믿는데, 그것이, 즉, 우리가 매우 이 일반적인 것이 적용이 된다. 누구한테?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말은 위에 있는 말이 되겠죠? 이런 말들이 appear to be very personal on the surface. 자, 뭐처럼 보여요? 매우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사실은요, 그것은 적용이 되는데 누구에게요? For many.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런 말들이 어떤 말이에요? 앞에 있는 매우 일반적인 것들. 근데 매우 일반적이라서 우리가 직접 보고 우리가 듣는 그런 것들이 되게 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이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쌤은 이걸 딱 보자마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요. MBTI가 떠올랐어요. 왜? MBTI, 우리가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읽어보고, 듣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일반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한테만 이루어지는, 나한테만 해당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들어가 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심리라는 건요, 허용합니다. 뭐를요? 우리가 믿고 싶게 믿으려고 하는 것, 즉, 믿고 싶은 것을 허용한대요. 자, 무언가인데 어떤 무언가? 우리와 동일할 수 있는, 우리가 동일시킬 수 있는 것을 믿고 싶어 하도록 허락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 MBTI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MBTI 뭡니까? 쌤은 ESFP인데요. 자, 그럼 나는 ESFP니까 정말 나와, 그걸 읽어보면 정말 다 나야. 우리가 동일시 될 수 있는 것을 믿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건 정말 난데, 정말 그 ESFP를 풀어놓은 그 풀이법이 나랑 정말 맞아라고 그게 맞기를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심리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어떤 수준에서 동일시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찾는 거죠. 정보를 찾아요. 어떤 정보? Not necessarily 하면 뭐예요?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닌 이런 뜻이 되니까 반드시 존재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우리는 심지어 찾기도 합니다가 되는 거죠. 자, 얘들아 뭐 하면서? 채우면서 어떤 걸? 빈칸을 채우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빈칸을 어떻게? 나머지는 우리의 상상력으로 빈칸을 채우면서요.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정보를 우리는 막 찾는데 애를 쓴다는 겁니다. 됐죠? 여기서 이 seek은 뭘 가리킵니까? 여기는 to believe, to seek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밑으로 더 넘어가 볼게요. 자, 이는 원칙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원칙이에요? 자, 이렇게 묶으시면 됩니다. 호로스콥스가 뭐냐면요. 밑에 보이면 별자리 운세죠. 별자리 운세가 의존하는 그 원칙, 법칙입니다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요즘에서는 MBTI지만 원래 쌤 때는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혈액형이 뭐예요? A형이요? B형이요? 이렇게 따졌고 또 외국인에서는 어떻게 별자리를 따지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별자리가 의존하는 그런 법칙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제 반음 효과 이게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럼 더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원칙이고 제공하면서 뭐를 제공해?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 데이터가 어때야 돼요? appear to be person. 되게 개인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아마도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난 다음에 4번을 볼게요. reading, 읽는 건데요. 이 매일의 별자리 운세를 읽는 것은 아침마다 여러분, 됐어요? 아침에 별자리 운세를 읽는 것이 뭐가 돼요? 이롭대요. 어디 이롭습니까? 여기 보시면 뭐 할 때 이롭냐? 그들이, 즉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는 별자리가 되겠네요. 이 별자리 운세가 예측을 제공할 때 뭐에 대해서? 하루에 그 나날에 대해서 예측을 해주잖아요. 그럴 때 이롭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일단 제일 주제로 되어져 있는 부분은 요거죠. 반음 효과. 반음 효과는 뭐예요? 되게 사적인 걸로 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에게 좀 통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반음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효과에 대한 예시 중에 하나로 뭐가 나온 거예요? 지금 별자리 운세가 나온 건데요. 근데 이 별자리 운세가 나왔다고 여기도 별자리 운세를 또 썼어요. 여기 별자리 운세가 나오니까 여기도 뭐예요? 별자리 운세를 얘기합니다. 같은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뭔가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우리의 주제는 그래서 별자리 운세를 읽으면 그게 아침에 되게 이로워. 요거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요즘 어플 같은 경우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면은 오늘은 90점. 내 컨디션은 90점이고 오늘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고 이거 하면 피하셔야 됩니다. 요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정말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이상하다. 주제와 약간 흐름이 벗어났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은 읽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자, 뭐 하기 때문에 사람들 자, 그 별자리 운세를 읽는 사람들이 원해요. 뭐를 원해요? 정보를 원하는데 자, 정보를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찾을 거래요. 뭐를 찾아요? 의미를 찾을 겁니다. 어디? 그들의 삶에서.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그들의 삶에서의 의미를 찾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요거를 빼고 나면 참 말이 됩니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죠.